안녕하십니까. 사주 이야기 105번째. 오늘은 통관이 잘 되고 있는 사주인데 막힘이 있는 사주팔자라는 제목을 가지고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자, 사주팔자가 통관이 아주 잘 되면은 역시 인생 역시 막힘이 없이 잘 풀리는 사주팔자입니다. 근데 분명히 사주팔자가 통관이 되고 있는 사주팔자로 보이는데 막힘이 있는 사주팔자가 있습니다. 어떤 사주팔자인지 여러분과 같이 오늘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주를 많이 접하다 보면은 통관이 아주 잘 되는 사주를 가끔 봅니다. 자, 통관이란 뭘까요? 통관이란 한자의 뜻을 보면은 통할통자에 관계할 관자를 쓰십니다. 즉, 통하여서 관계를 한다는 뜻이죠. 자, 세상 이치가 막힘이 없이 통관이 되면은 모든 게 순조롭습니다. 예를 들어서 몸의 기혈순환이 막히지 않고 그러면 신진대사가 편안해 건강도 좋고 또한 편안하죠. 또 차를 몰고 나갔는데 막힘이 없이 뻥 뚫려 있으면 소통이 되고 시간 낭비도 없이 편히 갈 길을 간다는 얘기죠. 또 물이 흐르는데 막힘이 없이 쭉 흐르면 물도 막고 원활한 소통이 되는 거죠. 또한 인간끼리도 서로 통하면 다툼 없이 평화롭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통관이 막히면 몸에 기혈이 막힌 것과 똑같아서 건강을 잃게 되고 또 차를 몰고 나가는데 도로가 꽉 막히면 도로에서 시간을 허비하고 답답하고 짜증이 나게 되죠. 또 물이 흐르다 막히면 물이 고여서 썩게 되고 인간끼리도 서로 통하지 않으면 다툼과 시비가 발생하는 겁니다. 자, 사주팔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주가 통관이 아주 잘 되면은 인생 굴곡이 적고 술술 풀립니다. 그러나 통관이 안 되면 인생도 막히게 되고 굴곡과 파란이 많은 사주팔자가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은 사주팔자가 무엇이 통관이 되는 것을 통관이라 할까요? 통관이란 것은 사주에 목생화, 화생토, 토생금, 금생수, 수생목 이렇게 흐르는 사주가 통관이 되는 사주입니다. 즉 사주팔자 오행이 서로 생조를 하면서 이어져야 통관이 되면서 좋은 것이죠. 그런데 이러한 경우가 있어요. 분명 사주팔자를 보면은 사주가 통관이 잘 되는 사주팔자인데 이상하게 막히고 안 풀리는 사주가 있습니다. 무엇이 잘못됐을까요? 바로 그것은 글자로만 통관이 되어 있어서 그렇습니다. 오행의 글자는 분명 목생화, 화생토, 토생금 이렇게 잘 흐르는데 집중해서 잘 보면은 어떤 한 오행이 무늬만 남아있다든가 아니면 소통을 받아주지 못할 정도로 작아졌던가 해서 소통이 안 되는 경우도 봅니다. 자, 그러니 사주팔자를 풀 때는 오행의 질과 사주 형국을 정확히 읽어야 이러한 오류가 없습니다. 자칫 잘못 사주를 풀게 되면은 이렇게 사주가 통관이 되는 걸로 큰 오류를 범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야기는 이러한 사주가 통관이 된다고 착각하기 쉬운 사주를 가지고 통관의 중요성을 여러분과 같이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그러한 사주팔자가 어떤 것인지 여러분과 같이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이 사주로 한번 볼까요? 개해년, 갑자월, 갑오일, 무진시에 태어나신 남자분이시네요. 자, 이 사주가 통관이 제대로 돼서 좋은 사주라고 그럽니다. 수생목, 목생화, 화생토 해서 반유통이 된다는 얘기죠. 수생목, 목생화, 화생토로. 그래서 유통이 잘 되는, 통관이 잘 되는 사주라 잘 풀리는 사주입니다 했는데 웬 그래요? 이분이 일이 너무 안 풀린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은 통관이 잘 된데 통관이 잘 되면은 모든 게 술술 풀려야 되는데 통관이 안 되고 있다는 얘기겠죠. 그래서 통관이 되는지 안 되는지 사주팔자를 파악을 해봐야 알겠죠. 자, 사주를 한번 파악을 해보자고요. 자, 사주 형국을 파악하기 위해서 먼저 가장 강한 오행과 약한 오행이 어떤지 그리고 내 편과 상대편이
어떻게 세력을 이루고 있는지 파악을 해봐야 되겠죠. 먼저 오행의 분포부터 보자고요. 자, 나무부터 찾아보자고요. 나무는 어디가 있나요? 본인이 간목 큰 나무네요. 그죠? 일간인 본인이 큰 나무고 월간에 큰 나무가 또 있네요. 큰 나무가 제법 있죠. 그리고 나와 있는 건 없고 해 중에 지장간에 간목이 암장돼 있고 진토 안에 을목 작은 나무가 암장돼 있습니다. 나무는. 다음에 불은 어디가 있나요? 불은 일지에 오화 작은 촛불이 있네요. 그리고 이거 외에는 없죠. 지장간에도 없네요. 작은 촛불 하나뿐이네요. 불은. 그리고 흙은 어디가 있나요? 흙은 시간의 무토 광활한 대지 큰 흙이죠. 그 다음에 시지의 진토 큰 흙 광활한 대지 이렇게 위치하고 있고 다른 곳에서는 없고 해중에 무토가 암장돼 있고 오화 안에 기토가 암장돼 있고 이런 정도로 암장돼 있네요. 다음에 쇠는 어디가 있나요? 쇠는 아무리 찾아봐도 없죠. 나와 있는 것도 없고 지장간에도 없네요. 쇠가 아예 없는 사주팔자가 되겠네요. 다음에 물은 어디가 있나요? 영갈의 개수 작은 물, 연지의 해수 큰 물, 호수같이 큰 물이죠. 그 다음에 월지의 자수 작은 물 이렇게 해서 물기운이 형성이 되어 있네요. 자, 오행의 분포를 보니까 흙도 제법 있고 나무도 큰 나무들이 포진되어 있고 물기운도 상당히 공급되어 있죠. 그런데 사주에 쇠 기운이 없고 그 다음에 불은 작은 촛불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자, 가장 강한 오행을 한번 찾아볼까요? 흙도 제법 있고 나무도 제법 있는데 이 물기운이 해수, 개수, 자수 더군다나 겨울이란 얘기죠. 겨울은 물의 계절이죠. 그러다 보니까 물기운이 상당히 강해진 그런 사주네요. 이 사주에서는 흙이나 나무나 물기운이 제법 기운을 갖고 있지만 물기운이 그나마 이 사주에서는 가장 강한 오행이 됐네요. 그죠? 그러면 물기운은 내 편인가요? 남의 편인가요? 인성, 그 다음에 비것, 나하고 같은 오행과 나를 생겨준 오행은 내 편이죠. 내 편이 세력이 많으니까 사주가 강해진다는 얘기죠. 더군다나 비것까지 간목까지 합쳐지다 보니까 사주가 상당히 심강한 사주가 됐네요. 사주의 세력이 내 편이 상당히 많다는 얘기예요. 반면에 남의 편은 무토하고 진토, 오화 뿐이다는 얘기죠. 그래서 심강한 사주가 됐고, 자, 이 사주에서 그럼 강한 오행은 뭘로 됐고 약한 오행은 뭔가요? 쇠는 아예 없다는 얘기죠. 그러니 제일 약하지만은 없고 있는 사주팔자에 있는 오행 중에서 가장 약한 오행은 불이 되겠다는 얘기예요. 불은 목생화가 되지 않습니까? 하지만은 이 큰 나무가 작은 촛불에 던져줘 봐야 목다식으로 썩어버린다는 얘기죠. 이게 좌우충은 안 되지만은 또 좌우충으로 불이 꺼질 수도 있지만 좌우충은 안 된다는 얘기죠. 자수가 나무를 생하느라고. 그러나 이 물들이 이 나무들을 생하고도 물이 남아요. 그러니까 좌우충은 안 되더라도 물기운이 남아서 이 작은 촛불 오화를 꺼버린다는 얘기죠. 그래서 가장 약한 오행은 불이 됐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감이 잡히셨죠? 통관이 안 되는 게, 그죠? 수생, 목생, 화가 이 글자로만 있다는 얘기예요. 이거는 거의 꺼트려졌다. 목다식으로 또 물한테 더 당했다. 그러니 바로 유통이 안 되고 나무는 흙을 갖다 극해버리는 그런 상황이 됐다는 얘기죠. 그래서 불이 통관이 안 돼요. 글자로만 있다 보니까 오화는 불로만 글자로만 있지만 이 불이 소멸된 거나 마찬가지여서 통관이 안 돼서 강한 나하고 그 다음에 이게 재성이죠. 재성, 흙은 재성, 재물하고 나하고 전쟁이 붙은 사주가 됐다는 얘기예요. 이 불이 통관 역할을 해주면 목생화 화생토로 자연히 연결해 줄 텐데, 그죠? 그래서 재물하고 나하고 전쟁하는 사주, 그 다음에 불이 꺼졌다. 이게 식상이죠. 식상은 의식주다는 얘기예요. 재물이 뿌리가 되고, 그러니 문제가 생겼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소통을 시키려면 운에서 어떤 게 와야 되죠? 큰 불이 와야 되겠죠. 그래야 수생목, 목생화, 화생토로 쭉 수톡이 되면서 통관이 되면서 인생이 풀려간다는 얘기예요. 자, 이 사주가 통관뿐만 아니라 자연형국으로 봐도 문제가 있다는 게 나온다는 얘기죠. 이 많은 물을 잘 먹었어요. 나무가 좀 과하다 싶죠. 물이. 그래서 좀 습해졌고, 그 다음에 이 광활한 땅에다가 뿌리까지 잘 내렸는데 문제가 뭐죠? 햇빛이 약해버리네요.
햇빛이 없으니까 열매를 맺을 수가 없죠. 그리고 겨울이고 추운 겨울이고 그래서 조우라든가 억부라든가 또 이 나무가 뿌리랑 물을 잘 먹고 있는데 햇빛이 없어서 우울증이 걸리게 생긴 그런 사주다 보니까 더더욱 불기운이 통관이 안 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셨죠? 자, 이 사주도 한번 볼까요? 계축년, 갑인월, 신사일, 무술시에 태어나신 남자분이신데요. 자, 이 사주도 유통이 얼뜻 보면은 되는 걸로 보입니다. 자, 연간의 계수, 작은 머리, 월간의 간목과 인목, 수생목으로 생을 해주고 이 간목, 인목, 큰 나무는 일지에 있는 사화한테 목생활을 해주네요. 그리고 이 불은 시간, 그 다음에 시지에 있는 큰 흙, 무토, 술토에게 화생토를 해주네요. 그죠? 그 다음에 이 무토, 술토, 큰 흙이 신금, 일간에게 토생금으로 생을 해주네요. 그러니 수생목, 목생화, 화생토, 토생금 이렇게 해서 통관이 잘 되는 사주팔자라고 그래서 인생이 막힘이 없고 술술 풀리고 잘 나가는 사주팔자입니다 라고 했는데 이 사주팔자가 하는 말이 무슨 얘기냐? 나는 육진떡, 부모 형제덕도 없고 그 다음에 재물떡도 없고 그 다음에 직업 안정도 안 되고 굴곡이 많은 사주인데 무슨 얘기냐 이렇게 답변을 했다는 얘기죠. 자, 그러면은 통관이 잘 안 되고 순통이 잘 안 된다는 얘기죠. 한번 사주 팔자를 같이 풀어보자고요. 자, 사주 형국을 파악하기 위해서 어떤 오행이 가장 강하고 어떤 오행이 약한지 그 세력을 가늠해 보면은 사주 강약과 그 다음에 사주 형국을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자, 사주 형국을 파악하기 위해서 먼저 오행의 분포부터 보자고요. 먼저 나무가 어디가 있나요? 나무는 월간의 간목 큰 나무, 월제 인목 큰 나무가 있네요. 그죠? 그리고 다른 곳에서는 없고 지장간에는 없고 이렇게 있네요. 그 다음에 불은 어디가 있나요? 불은 일지의 사와 큰 불이 있네요. 그죠? 다른 곳에서는 또 나와 있는 건 없고 인목 안에 병화가 암장돼 있고 술토 안에 정화 작은 불이 암장돼 있습니다. 다음에 흙은 어디가 있나요? 흙은 연지의 축토 작은 흙, 그 다음에 시간의 무토 큰 흙 광활한 대지, 그 다음에 시지의 술토 큰 흙 광활한 대지가 있네요. 그리고 다른 곳에서는 없고 지장간, 인목안의 무토, 그 다음에 사환의 무토도 암장되어 있네요. 흙기운이 제법 좀 많죠. 그 다음에 쇠를 한번 찾아볼까요? 쇠는 나와 있는 거는 본인이 신금, 일간, 본인이 작은 쇠로 태어났네요. 그죠? 쇠가 있고 다른 곳에서는 나와 있는 거 없죠. 지장간, 축토 안에 신금이 암장되어 있고 사환의 경금, 큰 쇠가 암장되어 있고 그 다음에 술토 안에 신금, 작은 쇠가 암장되어 있네요. 자, 그리고 물은 어디가 있나요? 물은 연간에 계수 작은 물이 나와 있네요. 그리고 다른 곳에서는 없고 지장간 축토 안에 계수가 암장되어 있는 정도네요. 자, 이렇게 오행이 분포되어 있는데 가장 강한 오행이 뭐고 가장 약한 오행이 뭘까요? 자, 간목, 인목, 큰 나무가 가장 강할까요? 아니면은 무토, 술토, 광활한 대지, 축토, 작은 흙, 흙이 강할까요? 아니면 큰 불, 불이 강할까요? 계수나 신금은 작은 물, 작은 쇠라 세력이 강하지가 않죠. 자, 결론부터 말하면은 불기운이 가장 강합니다. 이 사주에서. 왜 그런지 설명을 드릴게요. 자, 사화는 큰 불이죠. 큰 불. 큰 불인데 간목, 인목, 땔감에 생조를 받은 불이 상당히 불기운이 강해져요. 자, 그러면 불을 견제해 주려면은 이 계수, 물이 견제를 좀 해줘야 되는데 이 물은 어떤 물인가요? 작은 물이라 간목, 인목이 다 빨아먹고 고갈될 정도로 작은 물이란 얘기예요. 그래서 이 사화를 견제를 못하니까 불이 더더욱 불바다 사주가 되고 이 흙이 불을 갖다가 설기를 좀 해주면 좋을 텐데 이 흙들을 보면은 물이 사라지는 순간 흙은 어떻게 되나요? 상당히 건조해지고 술토는 불을 품은 흙이란 얘기예요. 그러니 상당히 이 열기에 의해서도 쩍쩍 갈라지니까 화생토로 해서 불을 더 설기를 못 해준다는 얘기죠. 오히려 불하고 한통속이 돼버려요. 그러니 이 불은 견제해 줄 수 있는 흙이 설기도 못 해주고 물이 견제도 못 해주니 이 사주는 순식간에 불바다 사주가 됐어요. 땔감까지 떼주니까. 그러니
불기운이 장악을 했네요. 흙하고 불하고도 한통속이 돼버리고. 그래서 불기운이 가장 강해졌다는 얘기죠. 가장 약해진 오행은 물도 될 수 있고 쇠도 작은 쇠라 줄줄 녹고 있고 그래서 가장 약해졌다는 얘기죠. 자, 가장 강해진 오행이 불이라는 얘기예요. 불은 내 편인가요? 남의 편인가요? 남의 편이죠. 상대편. 식상, 제, 관이 남의 편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사주는 관이 상당히 기운이 강해져가지고 약해진 사주고 이 무술이라는 인성이 나한테 도움을 되지 않습니까? 라고 얘기하는데 이 무술이라는 큰 흙은 열을 품은 흙이라 오히려 흙의 열기운에 의해서 토생금이 아니라 토국금이 되겠네요. 또 이 큰 흙이 광활한 대지라 이 매몰시켜버린다는 얘기죠. 토다금매로. 오히려 생이 아니라 극이 돼버린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사주는 제약사주가 됐네요. 제약사주. 그래서 용신은 할 수 없이 사환의 경금을 잡지만은 이 열기운에 의해서 녹고 있는 세라 용신도 그렇게 강하지가 않네요. 그래서 이 사주는 통관이 제대로 되는 사주가 아니라 물은 아예 증발해서 없고 생일물이 없고 그 다음에 불은 잘 화생토를 잘 못 해주죠. 열기로 인해서. 그 다음에 이 흙은 토생금이 되는 게 아니라 토국금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상세구조가 아니라 상극구조가 오히려 돼버리는 그런 사주가 됐고 불바다 사주가 됐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이분 사주가 그렇게 되다 보니까 유통도 제대로 안 되고 막힘이 있고 그 다음에 재성이 뭐죠? 나무죠. 이 나무가 하는 일이 뭐죠? 불을 생하고 있죠. 이 흉한 나쁜 녀석을 갖다 생각하고 있으니 재성이 흉하다 보니까 재물운이 없고 또 본인이 약하다 보니까 이 나무를 제압할 힘이 없어서 재물을 쥐는 힘도 약해서 재물운이 약해지고 그 다음에 사주에 강한 불이 뭐죠? 관이죠. 관이다 보니까 관은 직업이죠. 직업을 내가 제압할 수 있는 힘이 없다 보니까 직업 안정도 안 된다는 얘기예요. 이런 사주가 되니 굴곡이 많고 육진덕도 상당히 없죠. 아버지는 재물하고 아까 똑같으니까 제압할 힘이 없고 나를 오히려 극하는 그 불을 생하고 있어서 흉하고 이 어머니는 나를 생해주는 게 아니라 나를 갖다가 매몰시켜버리는 흉하고 그러니 어머니 덕도 없고 형제는 서안의 경금, 축토안의 신금, 술토안의 신금이 있지만은 이 쇠들이 불에 녹고 있어서 나를 돕는다기보다는 더 본인들 살기 바쁘다 보니까 도움이 전혀 안 되는 그런 형국이다 보니까 육친덕도 떨어지는 그런 사주팔자가 됐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사주는 무늬만 수생목, 목생화, 화생토, 토생금으로 이렇게 유통이 되고 통관이 되는 것 같지만 실은 봐보니까 물은 고갈돼 있고 흙은 오히려 쇠를 죽이려는 그런 형국으로 통관이 전혀 안 되는 편고된 사주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아셨죠? 그래서 반드시 사주 팔자를 깊게 보고 사주의 오행의 질을 제대로 봐야 통관이 제대로 되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글자로만 보면은 통변이 많이 틀려진다는 거 꼭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 사주 한번 볼까요? 무술년 16월 임자일 을사시에 태어나신 남자분이신데요. 이 사주도 보면은 사주가 상당히 유통이 괜찮은 것 같아요. 연주부터 무술, 흙이죠. 흙이 토생금, 월주를 생겨주고 금생수, 일주를 생겨주고 수생목, 시간을 생겨주고 수생목 해주고 목생화 해주고 시지까지 토생금, 금생수, 수생목, 목생화로 이렇게 상당히 흐름이 괜찮은 사주 같죠. 예, 그래서 이렇게 연주부터 흐름이 좋은 사주들은 통관이 잘 되기 때문에 막힘이 없고 인생이 잘 풀리는 사주팔자로 볼 수가 있겠네요. 그런데 이 사주 주인공이 무슨 얘기냐? 나 재물운도 없고 그 다음에 직업 안정도 안 되는 사주입니다 라고 했을 때 문제가 생기죠. 자, 그러면 왜 그런지 사주 형국을 파악해 봐야 되겠죠. 사주 형국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가장 강한 오행이 어떤 건지 가장 약한 오행이 어떤 건지 세력을 파악해 보고 그러면은 사주 강약도 나고 사주 형국도 파악할 수가 있다는 얘기죠. 먼저 오행의 분포부터 보자고요. 나무를 찾아볼까요? 나무는 어디가 있나요? 시간에 을목 작은 나무가 있네요. 작은 풀이죠. 다른 데는 또 나와 있는 데 없고 지장간에도 없네요. 다음에 불은 어디가 있나요? 불은 시지에 사와 큰 불이 있네요. 그죠? 다른 데는 또 없고
술토지장간에 정화 조그마한 불이 있는 정도네요. 다음에 흙은 어디가 있을까요? 흙은 연간의 무토, 연치의 술토, 큰 흙이 나와 있네요. 그죠? 그리고 다른 데는 나와 있는 거 없고 지장간 사화안에 무토가 암장되어 있네요. 다음에 쇠는 어디가 있나요? 쇠는 월간의 신금, 월지의 유금에서 작은 쇠가 있네요. 이렇게 나와 있고 다른 데는 나와 있는 거 없고 술토 지장간의 신금, 사화 지장간의 경금이 암장되어 있네요. 다음에 물은 어디가 있나요? 물은 본인이 임수 큰 물로 태어났죠. 큰 물. 그죠? 호수같이 큰 물, 바다같이 큰 물. 그 다음에 일지의 자수 작은 물이 있네요. 다른 데는 또 없고 지장간에 없네요. 이렇게 오행이 분포됐네요. 자, 그러면 가장 강한 오행이 뭘까요? 자, 을목은 나무는 너무 적은 나무라 힘이 없고 불은 얼뜻 봐도 이 큰 물 작은 물이 합쳐져 내리다 보니까 불은 거의 꺼져가고 있고 그 다음에 유금 신금은 있는데 이 너무 작은 쇠죠. 그래서 힘이 없을 것 같고 세력은 임자 큰 물 작은 물 합쳐진 물하고 흙하고 큰 광활한 대지가 있는데 어떤 게 더 강할까요? 결론부터 얘기하면은 이 흙이 가장 강합니다. 강한 오행이 된다는 얘기죠. 그 이유는 뒤에 설명을 하고 가장 약한 오행은 이 을목 나무가 되겠네요. 그죠? 그런 사주가 됐네요. 자, 왜 그런지 설명을 드릴게요. 자, 연간에 무술이라는 큰 흙이 있어요. 광하는 대지가. 자, 이 큰 흙이 토생금을 해주고 있다는 얘기예요. 신금과 유금. 토생금 해주나요? 이 쇠는 작은 쇠예요. 반지, 낫, 카타칼 그런 정도. 유금도 역시 마찬가지. 근데 이 흙은 광활한 대지예요. 그러면은 생을 해준다? 아니죠. 토다금매가 돼버려요. 묻힌다는 얘기죠. 이 작은 쇠를. 그래서 토생금이 아니라 토국금이 되네요. 그런 사주가 됐고, 자, 이 쇠가 금생수를 해준다. 토다금매로 힘을 잃었을 뿐더러 생을 해준다 하더라도 이 많은 물을 갖다가 이 작은 쇠로 생을 해준다. 수다금침, 물에 퐁당 빠지는 그런 작은 쇠라 간에 기별도 안 간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이 물이 임수와 자수 합쳐진 큰 물이 을목한테 생을 해준다. 이 을목이 생을 다 받을 수 있나요? 조금만 풀밖에 안 되는데 간목이나 임목 정도면 이 물을 좀 감당할 수 있을 텐데 감당을 다 못해요. 이 물을. 그러면은 바로 불을 갖다 치겠죠. 이 나무가 통간 역할을 못 해줘요. 그래서 물하고 흙하고 대립을 하고 있지만은 이 물이 금생수를 받지 못하고 이 크다란 물에 토국수를 받고 있어서 물이 밀리는 그런 형국이 됐네요. 그래서 관이 무술이라는 흙이 가장 강한 오행이 됐네요. 그러면 이 무술은 관이죠. 내 편인가요? 상대 편인가요? 식상 제 관은 남의 편이죠. 그래서 남의 편 세력이 강해지니까 사주가 약해진 사주다는 얘기죠. 그리고 내 편 신금 유금 이거는 힘을 토다금매 수다금침으로 힘을 잃었기 때문에 내 편을 많이 잃었기 때문에 더더욱 사주가 약해졌네요. 그래서 자수용신이 되고 운에서는 쇠 중에서도 큰 쇠가 들어와야 유통이 제대로 되겠네요. 토생금, 금생수 이렇게 해서 사주의 억부나 통관이라 큰 쇠가 들어와야 좋다는 얘기죠. 자, 그러한 사주가 됐네요. 그러한 사주가 됐는데 이 사주를 통관이 잘 된다고 아까 글자로만 봐서는 절대 안 된다는 얘기예요. 이 흙이 쇠를 갖다 생을 아니라 극을 해버리고 이 쇠는 물을 갖다 생을 못 해준다는 얘기죠. 수다금찜, 토다금매로 사라졌기 때문에. 그리고 이 물을 이 을목이 감당을 못해서 사화를 치는. 그래서 문이 글자로만 통관이 되지만은 사실상 보면 통관이 전혀 안 되는 사주가 됐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렇게 글자로만 보게 되면 통변이 상당히 180도 틀어진다는 얘기죠. 자, 관이 나한테 부담이죠. 관이 뭡니까? 직업이죠. 관이라는 것은 직업운을 뜻하는데 직업을 내가 내 손으로 쥘 수 있는 힘이 약하기 때문에 직업한테 거꾸로 휘둘린다는 얘기예요. 그러니 직업운이 약하고 그 다음에 재물하고 나하고 바로 전쟁이죠. 나무가
통과는 못 해주니까. 그러니 재물운이 약하고. 역시 쟤하고 나하고 전쟁하다 보니까 이게 아버지죠. 그 다음에 인성인 쇠는 흙에 묻히고 수다금침으로 힘이 없기 때문에 어머니는 나를 도와주고는 싶은데 힘이 없는 형상이라 육친떡도 없는 그런 형국이 됐습니다. 자,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사주팔자에 통관이라든가 유통이 잘 되게 되면 참 좋은 사주팔자로서 인생도 잘 풀리는 사주가 되는데, 그 통관이라든가 형국이 제대로 된 통관을 하고 있는지 유통을 하고 있는지를 잘 보셔야 된다는 얘기죠. 절대적으로 사주팔자를 볼 때 글자로 보면은 이러한 오류가 발생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사주 형국을 정확하게 파악해서 제대로 통관이 되고 있는지를 파악을 해야 그 사주팔자를 정확하게 읽을 수가 있습니다. 아셨죠? 자, 어떻습니까 여러분? 오늘 사주풀이 도움이 되셨나요?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